또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애매하게 표현 뒤에 숨겨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추측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지, 이게 의견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도하고 있는지 이 투명성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것들을 살펴볼 때 이제 사실과 의견을 이게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석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네, 능동적 참여와 실천인데요.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좀 실천을 해봐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이 꺼내는 교육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책에서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이 소셜 리딩이라는 것인데 이 소셜 리딩이라는 건 이 친구와 짝을 지어서 기사를 함께 읽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동일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읽고 그 기사가 누구의 입장에 쓰여졌는지 또 이 기사에서 빠진 건 무엇인지를 서로 파악해서 묻고 답하다 보면 혼자 읽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읽기를 넘어서 이 타인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배려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대신 왜라고 질문하면서 건전한 의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짝꿍과 이제 기사를 함께 읽으면서 서로 질문을 만들어가고 또 그 질문들을 답변하는 역할들을 바꿔가면서 이제 비판적으로 읽기 능력과 쓰기 역량 또 타인의 관점에 대한 배려심을 키워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요즘에 이제 영상으로 자주 나오는 유튜브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볼 것인가.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보는 게 유튜브일 텐데, 이 책에서는 유튜브의 문제점으로 이 확증 평양, 필터 버블, 에코 체인버 현상을 지적합니다. 이 확증 평양이라는 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는 이제 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필터 버블은 우리가 자주 검색하는 것에 이제 알고리즘이 생성되어지는데 그 알고리즘에 갇혀서 내가 보는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 뛰어넘어서 내가 보는 것만 계속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에커 체인버는 같은 목소리만을 이렇게 울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제 내가 혹시 유튜브를 볼 때 여기에 갇혀 있진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이 영상을 왜 만들었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보 전달이 목적인가? 수익 창출이 목적인가? 아니면 정치적 선동이 목적인가? 정보를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조회수를 올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인지 이 목적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빠졌나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어떤 기사를 보면 이게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사인데 어떤 사람은 이 부분들을 빠뜨리고 일부러 누락해서 이 기사를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빠뜨렸는지 또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의도적으로 숨긴 정보나 반대 의견은 없는지 또 누구의 목소리가 배제되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영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이득을 보납니다.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 영상이 가진 힘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익을 얻게 되어지는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반대로 누가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가를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그렇게 그 영상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바른 사실과 의견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 이런 역할들을 맡아서 각자가 이제 미디어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치료자로 치료자로 세워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이제 학생들과 실제로 했던 활동입니다. 역학자는 전염병이 들 때 이제 그 원인을 찾아내고 확산을 막는 사람인데 이 가짜 뉴스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로 보고 이를 치료하는 네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 보기를 이제 각자에게 역할을 맡겨주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해본 겁니다. 이 첫 번째는 조사자인데, 이 가짜 뉴스를 바이러스로 여기고 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죠. 이 돋보기를 들고 가짜 뉴스를 찾아내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는 치유자인데, 이제
잘못된 정보로 생긴 혐오와 갈등을 사랑으로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잘못된 정보를 올바르게 회복시키고 또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갈등과 혐오가 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인 거죠. 세 번째는 교육자인데 올바른 분별법을 친구나 가족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짜 뉴스가 있다면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주변에게 가르쳐 줄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이 교육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파자인데 진실과 미디어의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 진실, 진실에 그 부합하는 그 미디어가 어떤 것인지를 좀 소개해주고, 우리가 이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미디어들을 널리 주변에 퍼뜨리는 사람이 바로 전파자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그 댄길 모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나는 뉴욕타임스도 의심하고 페이스북도 의심합니다. 그것이 뉴스 소비자의 원칙입니다. 어떤 미디어를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아까 전에 앞서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그 방법들을 통해서 이 뉴스가 정말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파악하고 또 여기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또 누가 이게 이 뉴스에서 이 사건에서 어떤 정보가 숨겨졌는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게 되었지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뉴스와 정보들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짓과 참이 섞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비판적 읽기와 기술적 읽기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진실을 분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라는 건 불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기르고 이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과 진실과 의견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 제가 PDF로 그 활동지를 좀 만들어서 드렸는데 그 제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음, 잠시만요. 활동지 띄웠습니다. 아, 네. 그 미디어 체크 보고 그 보고서라고 해서 체크를 이제 미디어를 보고 사실이 무엇인지 또 의견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가 걸러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미디어에 대해서 이것이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죠. 그리고 교차 검증을 하면서도 이제 이 부분들 다른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보고서를 쓰면서 이 미디어들을 우리가 검증해 보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비판적 유튜브 읽기인데 누가 왜 빠진 것은 무엇인지 누가 이득과 피해를 받는지를 우리가 그 뉴스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할 때는 자극적인 썸네일에 속지는 않았는지 또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의 썸네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썸네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튜브를 시청하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나 과대 포장된 내용들이 있는데 막상 그 보면 뉴스 그 썸네일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튜브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셜 리딩인데 아까 전에 이제 친구와 짝을 이루어서 이제 같은 사건의 그 기사를 보고 이제 그 각자가 이 기사에서 질문할 이렇게 기사에서 궁금해하는 것들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부분들을 적고 또 서로 그 질문을 하고 답하고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미디어를 보는 이 비판적인 능력 또 우리가 비판적인 능력을 길러내는 그런 역할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거를 교회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박 목사님 여기 쭉 그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교회 교육에는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까요? 다른 어, 분들도 강의를 들으면서. 교회 교육에는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 수많은 설교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설교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이단성을 가진 이제 설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제 잘못된 지식들을 전하는 설교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고 파악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도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또 짝을 지어서 이제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아, 이 영상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이제 학생들의 이제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요거를 이제 이거를 교회 교육 쪽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 되십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도 보면 이제 그 가끔 가다가 이제 거기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적인 이제 이게 여기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보면 아빠 이거 좀 이상해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이게 너무 많고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비판적으로 할 때. 특히 이제 뭐 중고나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우리 김윤규 목사님 혹시 뭐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예, 보시면 예, 아이들하고 할 때, 그 뭐 우리 부서 활동을 할 때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유튜브를 뭘 보는지 그걸 분석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체킹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 애들한테. 네, 예, 네. 그런 것도 예,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예, 가정에서도 그런 거를 한번 뭘 예. 보는지 실제로 이렇게 일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그거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겠죠. 예를 들면 교리 공부를 할 것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가짜 영상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음, 이 교리와 반대되는 교리를 이제 거기 이제 연기자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그 교회가 만드는 영상을 가지고 요런 이제 거기 분석지를 가지고 요 이야기는 그러면 성경과 어떻게 대치될까 그래가지고 구절 같은 거를 주셔서 사실은 보면 아이들이 뭐 교리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뭐 영상 만드는 게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요. 오늘 또 이제 전사님들이 발표하는 걸 쭉 봤는데 영상을 쉽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영상을 만드는 거죠.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진리를 찾아가는 형태의 또 그런 도구들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그게 전문적이 되면 이제 그런 이제 설교라든지 이런 거 들을 때에 이게 뭐 잘못됐구나라는 건데 오히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비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 반하는 것들 아니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쭉 영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 일반 교육에서 시키는 것들을 기독교 교육으로 데려올 때에 그럼 그런 교육들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라고 아이들이 스스로가 비판적으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라든지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는 다른 기독교 교육 안에서의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우지만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다시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거짓 영상도 만들어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애들 연습이 되어지면은 사실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보면 이제 유튜브를 볼 때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보면 교회가 사실은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활동들을 오히려 같이 하면 될까요?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에 자기 지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방적인 지식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그것이 이제 학습이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해 보면은 더 효과적인 교육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교육에서 하는 것들을 교회 교육에 가져올 때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다양하게 시도해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논의하고 영상 만들어 보고 하다 보면 교사들도 좋아하고 또 그런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은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성년 목사님 이제 또 갔다 오셨는데 예, 2장 그러면 좀 정리하신 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화면은 떴습니다. 파일을 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쭉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또 정리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셨는데 혹시 이 파트에 대해서 강의 듣고 난 다음에 혹시 교회 교육이나 또 목회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제일 기초적인 거 읽고 쓰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기반이 돼야지 이제 리터러시, 그러니까 문해력이라 했었잖아요. 문해력이 이제 생겨야지 이게 뒤에 있는 이제 뭐 미디어라든지 다른 이제 리터러시가 이제 되는데 지금 요런 사항들을 봤을 때에 지금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라든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김성경 목사님 한번 그쭉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읽으시면서 혹시 교육부서라든지 교회에 때 접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예. 혹시 또 다른 분 계신가요? 오늘 요 챕터를 이제 첫 번째 챕터인데요. 실제적인 것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 거기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도 보면 이제 문해력인데요. 문해력.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금 좀 읽고 쓰는 능력들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모든 이제 쉽게 말하면 컴퓨터 세대니까 뭐 이렇게 온라인 세대니까 아이들이 스스로가 글을 쓰거나 글을 읽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능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교회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어차피 성경을 봐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필기를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우리가 잘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요 책이 옛날 책인데 이제 좋은 글을 쓰려면요 좋은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책 제목은 소리 내어 읽고 싶은 우리 문장이라는 책인데 좀 오래된 책인데요. 이 우리 문장 가운데에 이제 좋은 문장들, 좋은 문장을 어떻게 읽고 그러다 보면 될까요? 그 가운데에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글을 많이 읽는 것이 사실은 글을 쓰는 능력에 있어서 여기 필력이 거기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좋은 칼럼이라든지 만약에 대학 청년이라면 예를 들면 뭐 저희 교장 같은 경우에는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글이 정말 깔끔하십니다. 저희가 보이는 사람 교재책 만드는데 그 앞에다 글을 계속 이제 교수님 글을 실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책을 만들면서 보면은 교수님 책을 그 글을 읽으면은 저희들이 교정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른 또 이제 또 교수님 하고 있는데 그런 글들, 주제에 대한 글들을 서로가 읽고 거기서 대해서 서로가 이제 또 자기가 이제 그거를 나눠보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제 아마 그게 IBP가 보면 PBS라고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근데 요즘은 PBS 하는 데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요즘이 그게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분석해보고 자기가 고민해보고 그런 것 작업들을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도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어린아이들을 위한 PBS 같은 것도 한번 IBF가 다시 이제 거기 IBP가 좀 그런 거 좀 만들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가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예를 들면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 저희 딸아이도 수능 쳤지만은 칸트로 시작해서 칸트로 끝났습니다. 이 칸트 글이 시작해가지고 칸트 글로 끝났거든요. 국어에서 칸트가 나오고 이제 사회문화에서 칸트로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그 글을 읽어내는 능력들이 사실 이것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교회 교육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많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좋은 글을 읽고 그리고 이거를 분석하고 글을 쓰는 연습들을 교회가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은 좋지 않을까. 특별히 또 이제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글들을 교육자들이 찾아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도 충분하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좋은 글들이나 책들이나 이것들을 읽고 쓰게 하는 그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보면 교육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되고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가 이게 문해력이 돼야지 나머지 뒤에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가정하고 연동시켜서 하면은 훨씬 나은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윤성희 목사님 말씀처럼 또 이렇게 또 주보도 사실 아이들 주보도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넣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분 계신가요? 예, 이창호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역량 키우기라는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제 교사가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어떤 물론 진리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고 싶은데 이제 같이 돌봐줄 어른이 없어서 밤늦게까지 뭐 밤새 이렇게 노는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걸 또 시간을 빼서 교사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시간으로 아이들이 뭐 일탈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로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좀 갈등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어떤 입장인지 서로 이제 논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중요한 그런 얘기 부분들이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 저희 총회가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경주에서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총회장님이 여기 올해 주제가 상생이라서요. 가지고 뭘 하시냐면은 이제 3040 세대들의 목회자들, 그러니까 총대로 올라오지 못한 3040, 50 초반까지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모임에 갔는데 그 이제 생각이 이제 그게 이제 어른들 생각인 거예요. 거기서 보면 이제 강의식으로 해가지고 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딱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망합니다. 이게 꼰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내년에 이제 시행될 건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 140명을 부릅니다. 140명 아마 동기별로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여자 전사님들도 부르고 해서 그 70명씩 나눠가지고 여기 10명씩 7개 조로 해가지고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퍼실리테이터를 데려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그래 사회를 보면서 문제 해결하도록 이거를 스스로가 문제를 이제 토의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값을 이제 나오도록 하도록 해서 이제 6명의 퍼실리테이터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이거를 토의하도록 유도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서 그래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총회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자기들이 이제 서로가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총회 임원들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 그리고 총회 헌의안으로 넣을 것들은 넣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거의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될 건데 3월 달에 이제 시행될 건데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중고등부대 같은 경우에는 제 이야기 잘하셨는데 누구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중고등부에서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애들이 될까요?
자기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한 거기에 또 인식도 하고 그러면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니라고 할 때 해결 방안도 자기들이 만들어 보고 그 가운데에 그 의견들을 경청하고 선생님도 조율할 수 있는 이제 답은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답이 아이들한테 있는데 그 답을 우리가 유도하고 그걸 이제 들을 수 있는 방안들, 문제 해결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사회에서는 아이들 학교에서 그렇게 그렇게 토의하고 그렇게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고 아마 이제 총회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되면은 30, 40 세대, 특히 50 세대 같은 경우에 진짜 총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경청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좀 많이 바뀌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또 교회 학교에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이제 보시고 읽어보시고 이거는 이제 일반 교육이지만은 일반 교육이 사실은 이제 하는 거 반만 따라가면 교육이 그 부서는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특별히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거기 교육자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셔서 하시면 좋겠다입니다. 예, 우리 김정경 목사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다룰 그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실 만큼만 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예, 요거를 해서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에 접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 교회에 이렇게 접목하는 부분들을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제 뭐, 그 챕터가 좀 어려우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되시는 만큼만 이렇게 뭐, 하셔가지고 노그램, 실제 프로그램들이 막 나오시죠. 예, 만다라트 그리기, 뭐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 것 예, 같은데. 예. 만다라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자기가 이제 거기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이게 이제 누굽니까? 그 메이저리그 지금 이제 가장 유명한 거기 오타니 선수 슈행. 오타니 쇼헤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결정할 때 만나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거를 어떤 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막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어, 그런 부분들도 이게 이제 요즘 이제 흔히 이제 그게 자기가 미래 지도를 그릴 때에 그렇게 예, 쓰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치시면은 AI가 뭔지 다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예, 그렇게 참조하셔서 이해되실 만큼만 정리하시고요. 기말 그 발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AI도 좋고 그리고 미러도 좋고 여러분들이 해서 어른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부분들을 이거를 어떻게 교회 교육과 또 이제 교회 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주제는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이렇게 뭐 또 뭐 준비된 게 있으시면 그렇게 준비하시도록 해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현 목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오늘 딱 수업 교수님, 마치도록. 그 예, 발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과제를 거기에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발표합니다. 그 정리하신 것들 PPT 같은 것들을 PPT로 하셔가지고 글을 쓰셔도 되고 PPT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연해도 되고 강의하셔도 되고 그거는 뭐 편하도록 해서 한 개인당 한 30분 정도 그 정도 2,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 딱 발표하신 거 12월 그 정도 12월 9일 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해서 네네, 12월 9일 날 알겠습니다. 해서 5분이니까 딱 하면 우리가 뭐 한 20분씩 하면은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그렇게 딱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니까 뭐 준비하신 만큼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기말 과제 다 끝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경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성희 목사님, 우리 사촌 잘 부탁합니다. 결혼식 했는데 토요일 날. 예, 어? 예, 잘 부탁합니다. 예, 교수님, 조심히 저 들어가 개인적으로 수고했다. 질문 하나만 예, 해도 될까요? 예, 질문하십시오. 교수님, 그 마지막 그 과제 설명하는 내용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강의하셔도 좋고요. 요즘은 또 이제 AI라든지 또 이제 미디어 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이게 AI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목회에 도움될 만한 것들을 강의하셔도 되고 그래서 폭은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분짜리 또 뭐 이렇게 해서 보면 쉽게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서 부서에서 이제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제 아까 이제 김성현 목사님처럼 또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이랑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목회에 활용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도 강의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이게 미디어나 AI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한 20분짜리, 30분짜리 PPT 글을 쓰시면 또 복잡하시니까 PPT 강의안을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발제하는 형태로의 거기 한 차시 정도의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너무 그러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편하게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어도 또 상관없나요? 되고, 예, 되기도 하고 학생들도 되고 그리고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도 되고 뭐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보면 이제 AI나 미디어나 뭐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김종용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AI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뭐 설교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준비되시는 대로 내가 잘 알고 잘하고 있고 이미 뭐또 준비된 자료가 되시면 그거를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새롭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 자료를 활용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뭐 충분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또 이제 연말에 바쁘신데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하시는 것보다 내가 준비된 자료 가운데 살펴보시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겠다 싶으면 활용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예.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